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승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자, 9월 모평, 세간의 평에 의하면은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영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친구들이 9월 모평에서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수능 굉장히 많이 지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9월 모평은요, 이 6월달 모평이랑 좀 같이 연장선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월 모평보다 만약에 6월 모평보다 이 9월 모평이 조금 쉬웠으면은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유문과 어렵고 구모가 쉬웠다면은 구모만큼 쉽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중간 단계 정도 되기 때문에 9월 모평에 내가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막 업돼서는 안 됩니다. 실전 수능은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영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 여러분 풀어봐서 아실 겁니다. 6월 모평이 어려웠어요. 그쵸? 보통 6월이 어려우면은 평가원에서는 9월 모평을 조금은 쉽게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6월 모평보다 9월 모평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훨씬 쉬웠어요. 뭐 훨씬이란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9월 모평보다는 쉽게 나온 거는 맞아요. 특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문제 모두 다 아주 어려웠던 뭐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문장 순서라던가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부터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특히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9월 모평이 6월 모평보다 쉬웠는데 왜 나는 9월 모평이 어려웠을까, 혹은 6월 모평보다 심지어 등급이 떨어졌을까를요, 곰곰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인과 6월 모평, 9월 모평이라는 것 자체가 EBS 교재가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17개 정도의 지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똑같이 나왔던 직접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왜냐하면 먼저 봤던 지문이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실전으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오르면 등급이 오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가장 바뀌었죠? EBS 연계 교재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시험장에서 가서 보는 시험 문제는요,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지문이 돼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어휘 문제 아니라 그 전체적인 지문의 어휘가요, 이 육모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와는 별개로 봤을 때 구모에 나왔었던 어휘는요, 육모보다 조금 상당히 까다로웠던 어휘가 많았어요.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긴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호흡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금 익숙하지 않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점 이 절대평가 시험이 되면서부터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는 사라졌거든요. 대신에 이 글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고르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구모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졌음이 딱 밝혀졌습니다. 선택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도 높은 게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선택지에 들어있는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해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몰라서 틀렸던 경우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육모와 마찬가지로 대입학 문제 중에 하나인 주제 문제가 역시 이번에도 어려운 소재 그리고 3점 문제가 배정이 된 특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점점 난이도도 낮추고 있는 경향인데, 특이하게 어법 문제가 이번 구모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법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답이 명쾌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에 배점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어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혹은 난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3점을 부여한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3점짜리를 받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 대명사 예술 묻는 문제, 동격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되면서 위치가 나왔었죠. 형용사 분사. 이 어법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어떤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문법사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고요. 정답은 동격 접속사 that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정답으로 제시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휘가 어떤 전반적으로 글의 뭐 수준과는 다르게
밑줄 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시즈란 단어 빼고는 그렇게 어려웠던 단어가 없었어요. 뭐 디맨드, 수요, 스토어, 저장하다, 레이러, 나중에 시즈가 뭐죠? 잡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즈란 단어를 몰랐을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foreseen, 보이지 않는 이라는 거, 예측이 안 되는 거는 의미다인데 그렇게 어려웠던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에서 봤을 때도 밑줄 친 어휘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어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평가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풀면서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내용도 아니었고요. 빈칸 추론을 아예 못할 정도로 빈칸에 대한 힌트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충분히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시험장 가서는 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지만 요 근래 봤었던 빈칸 추론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순서 삽입 문제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순서랑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글의 문장이 길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문장도 굉장히 복문으로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어떤 힌트라고 할 수 있는 접속사라던가 대명사 여전히 나오긴 했지만 역시 전체적인 어떤 한 문장만 읽고는 이 순서를 파악하기 힘든 전반적인 전체를 읽어봐야지만이 크게 어떤 글의 구조라던가 순서가 보이는 그런 문제형으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첫 번째 문장 읽어서 스킬로 푸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모 대비 6모 한 5% 정도 나왔었거든요. 아마 9모에서는 그것보다 조금은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9월달 모평이 결과 나왔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6모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봤을 때는 분명히 6월 모평보다는 훨씬 더 퍼센티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 3등급 학생 수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2등급이 좀 줄고 3등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줬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봤었던 6모랑 9모가 모두 다 수험생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다로웠기 때문에 평가원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수학 자체가 이제 인문계에서 너무 이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에서 어렵게 나오게 한다면은 인문계 친구들이 아마 수능 최저를 많이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하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모, 9모보다는 조금은 쉽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작년 수능보다 역대급으로 썼었던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겠죠. 연계가 안 되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작년 수준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12% 못 나옵니다. 지금은요. 만약 작년 문제를 올해 냈잖아요. 12% 안 나오고 한 10%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 정도 다운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한 8에서 한 10 혹은 8에서 8% 정도로 1등급 비율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6월 9모부터는 조금은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쉽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영어 지문이 어려워집니다. 소재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직독직해만이 아니라 이 전체 문단이 의미하는 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문의 이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절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하는 과목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삐끗하면은 수능 최저 못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인문계 학생들 수학에서 못 맞춥니다. 국어랑 영어랑 탐구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국어도 역시 상대평가잖아요. 남아있는 보통 많이 맞추는 게 탐구랑 영어인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2등급 이상을 맞춰가지고요. 수능 최저에 하는 과목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듣기. 듣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듣기는 굉장히 익숙한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를 틀리게 되면 읽기에 3점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맞추는다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를 매일 듣기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휘 공부하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시기에. 하지만 6모랑 9모 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휘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휘를 공부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들. 일어나서 자기 전에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이런 시간에 계속해서
단어를 이어 반복해서 보시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실전처럼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모의고사 1회분 정도는요,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3등급 이상을 바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출문제 풀 때가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아니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연계 교재,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었던 그런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